그 다음에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그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서로 주고받는 이런 성격이지만 그 건물주나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건물주가 어쨌든 왜 그러냐면은 그 건물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주도권, 칼자루를 건물주가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내 건물에 들어와서 내가 장사를 하려 그러면 보증금 말고 권리금 얼마 줘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그 보증금처럼 나중에 못 돌려받는 성격의 권리금이란 것이 건물주한테 지급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권리금 지급이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임대인한테 이루어진 경우에 어떤 분쟁,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그러면 기대가 상당히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건물주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우선 그 임대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냥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다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용어가 뭐 그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요. 바닥 권리금. 그런 명목으로 이제 보증금과 별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조의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임대차 기간 만료, 종료 시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차 보증금과 별도로 반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금, 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수수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뭐 계약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요. 반환하려 그러면 그런 서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라든지 상관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습.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못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못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대법원 사건은 이게 이제 개발비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에요. 개발비. 상가를 처음 짓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개발업자들이 돈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건은 이제 그 상가를 지으면서 분양을 하고요. 상가 분양을 하고 상가 분양을 해서 이제 수분양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수분양자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임차인을 넣어주고 하는데 그 임차인한테 개발비를 받은 거예요. 개발비를. 누가 받았냐? 개발업자들이 받았습니다. 개발업자들이. 그런데 그 개발비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 개발비를 돌려달라라고 이제 임차인이 청구를 했는데 그걸 누굴 상대로 했느냐면 개발업자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거예요. 개발업자는 이미 다 이제 그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건물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 개발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뭐 일반적인 건물의 권리금 수수받은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만, 자, 개발업자 갑이 상가 건물 소유자인 을과 상가 개설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갑이 점포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약 250만 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해 줄 것과 상가 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개조로 인해서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 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했다면 갑은 을을 대리해서 점포 분양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요거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부분은 이제 대리인이란 거예요. 그런 계약 내용이 그러하다면 갑의 지위는 수분양자,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면에서는 대리인이라서 임대차 보증금은 을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다음에 개발업자의 지위에서는 자기가 따로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개발업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상가 개발업자가 받은 권리금을 소유자한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건물주도 이제 당연히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합법적인데 이게 왠지 좀 찜찜한 거예요. 건물주 받으면서도. 야, 건물주가 보증금을 받아야지 왜 권리금을 받아? 그거는 권리금이란 건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건데 왠지 내가 좀 뭔가 오버하는 것처럼, 무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건물주가 받는다 그러면은 또 세입자가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왜 내가 건물주한테 주나? 세입자가 뭔가 시설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건데, 건물주에 대해서는 내가 왠지 지급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 잘 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들러리를 하나 내세워서 다른 세입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건물주가 자기 아들을 임차인인 것처럼, 원래 임차인이 받는다, 너 권리금을 종전 임차인한테 준다. 근데 이 임차인이 지금 사정상 계약을 해놓고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임차인이라고 하는, 기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주의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영업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속였고, 만약에 이제 속인 것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이지 않으면은 돈을 그런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여가지고 돈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굳이 이제 뭐 이렇게 건물주가 합법적으로 뭐 권리금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속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 권리금 반환 문제. 이게 다 지금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건물주, 임대인이 받았을 때의 문제인데요. 요약하자 그러면 대법원은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권리금 받은 대가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만약에 5년이다, 3년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 지켜줘야 되는, 임대인은 그 계약기간 동안은 지켜줘야 되는,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은 받은 권리금을 기간에 비례해서 돌려줘야 되는, 만약에 5년을 약속을 하고 권리금을 1억을 받았는데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서 절반밖에 못 채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못 채운 절반 부분은 권리금을 반 정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논리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대체로 다 비슷비슷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 전대차 계약인데요. 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대차 계약이 이제 중도 해지된 경우에 권리금 반환 관계에서 이게 전차인인 원고가 전대인인 피고 상대로 권리금을 다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은 전대차 계약이 계약 기간 도중 해지된 경우 수수된 권리금 성격을 감안해서 반환 범위가 전액인지 아니면 뭐 비례한 액수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